6번입니다, 여러분. 네, 요건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 이번 챕터 3의 파트가 순서랑 문장 삽입이었어, 그쵸? 선생님 한 번이 안 아, 네. 감사해요. 지금 얘가 조금 예민해요. 비가 오면? 누구지? 현준이. 그 자습실 네. 한번 틀어주시면 에어컨이요? 너무 너무 더우세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방금 방금 오셨어요? 쟤도 수영 중이야. 얘가 왜 연결이 안 될까요? 비가 와서. 뭔가 네. 여러분, 문장 삽입.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문장 삽입 문제?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잘. 잘! 중요하죠? 네, 잘.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앞에다가 잘 읽고 이제 요런 잘을 많이 써요.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우리가 이제 찾는 거야. 얘가 이제 1번에 들어갈지 2번에 들어갈지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얘를 잘 읽어주셔야 되죠. 근데 잘 읽는다라는 그 잘의 기준이 뭐야? 영어로 well 그 기준이 뭘까요? 주제 파악. 좋아요. 이 짤따구리한 이 지문 안에 주제 핵심 뭔지를 파악한다. 좋아요. 맞아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럼 이 짤따구리한 이 문장 안에 주제라는 게 있을까? 이 보니까 뭐 한 줄짜리예요. 그죠? 이 안에 주제. 이 주제가 있기에는 조금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뭘 파악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걸 파악해야 이 문제를 좀 잘 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얘가 만약에 1번에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뭘까?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얘가 만약에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장의 흐름과 잘 어우러진다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성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장 삽입 지문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주제를 파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디 힘을 쓰신다? 이 안에서의 단서를 찾아내는 거야. 이 박스 안에서.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for this reason 같은 친구들 있죠. 여기서 지금 이 this라는 녀석이 뭘까요? 앞에 한번 나온 어떤 명사를 받을 때 우리가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이유가 분명히 이 문장 앞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이 이유가 나와야 돼요. 이 this라는 것에 대한 이 이유, 그죠? 뭐 당연한 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선호하는데요. 뭐를 금, 은, 대충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금, 은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이 문장 뒤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금은 한번 딱 얘기하고 그냥 끝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뒷문장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금, 은 뭐 요런 애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잔뜩 잡아낼 거야. 근데 사실 잔뜩 잡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애들이.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this reason이랑 그리고 이 금, 은 이 2가지를 키워드로 잡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 금, 은 그리고 이 이유가 나올 때까지 저는 좀 빠르게 읽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막 유럽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제시문에서. 근데 여기 막 그냥 다른 농부들에 대해서 얘기해. 유럽 농부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굳이 그 문장 천천히 끄덕게 가며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농부가 나올 때까지 좀 빠르게 읽어준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그리고 이 금, 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좀 빠르게 읽어줄 거야. 됐어? 자, 일단 여러분 이 박스를 먼저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많은 country, 나라들이 have preferred, 우리 현재 완료 시제는 그냥 과거 시제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죠. 더 선호했다라는 거야. 뭐 하는 걸 선호했다? 사용하는 것을 금, 은, 그리고 또는 기타 다른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걸 선호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기타 다른 물질이란 게 뭔데? inherently, 고유하게 내재적으로 라는 부사죠. 본질적으로 limited, 여기 수동태네요. is limited. 제한되어진 다른 물질이라는 거야. 아, 이 물질이 많지 않아요. 왜? 금, 은이 그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제한되어진 물질이라는 거야. 근데 뭐가 제한되어? 공급. 즉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돈처럼.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하나 있어. 이 돈이라는 것이 마치 뭐랑 지금 똑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야. 금, 은, 그리고 기타 다른 물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금, 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물질 얘를 핵심 키워드로 잡아낸다 그랬지? 자, 여러분 얘를요 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막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연필 하나로 딸랑 풀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실 구간.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 금, 은 그리고 이 이유가 나올 때까지 좀 빠르게 읽어주시는데 이때는 여러분 끄덕이기를 하시되 조금 빠르게 읽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제 파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실게요. 큰 문제 그랬어. 어떤 큰 문제? 이 돈과 관련된 큰 문제죠. 이것이 created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그랬네. 근데 누구에 의해 이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 그렇죠? 다시. 여러분 이 돈 누가 만들었는데요? 정부가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큰 문제 그랬어.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절이다 그랬네요. 즉 those who 하면 여러분 people who랑 똑같아. 어떤 사람들이냐? run 하면 운영하다라는 뜻. 즉 정부를 운영하는 those, 이 사람들이 좋아. always 항상 face 직면한다라는 거야. 뭐에? temptation, 유혹에 직면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유혹?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create, 만들어내고 이것을 spend, 쓰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대. 예를 들어 여러분, 아우 나 정부야 정부. 아우 우리 돈이 없어. 아우 지금 세금이 없네. 이 세금으로 빨리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나란 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가장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겠다. 한국은행 압박해가지고 돈 더 많이 화폐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잖아. 그쵸?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큰 문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 whether인지 아닌지 부사절로 쓰였어. 제 밑에 politician까지 괄호치시고 뭐인지 아닌지 즉 이 고대 왕들 사이에서든지 아니면 이 현대 정치인들 사이에서든지 즉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인들은 똑같이 그러하다는 거죠. 이것이 즉 이러한 일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앞에 문장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어하는 이 정부의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이 again 또다시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야. 수세기에 걸쳐서. 그죠? 즉 이게 지금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컴마 ing 분사구문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했었지?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즉 초래하면서
여기 as나 y 생략되어 있다 볼 수 있죠. 뭐를 초래하면서? inflation이라는 걸 초래하면서 그랬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거 즉 뭐겠어요? 문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문제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은 경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초래하면서 lead to에 걸리는 두 번째 목적어에 and 등위 접속사 끼고 근데 이런 경제 사회적 문제 어떤 문제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따르는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이 정부가 돈 많이 찍어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인플레이션 초래하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 초래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플레이션 뭔지 우리 몰라도 되는데 그냥 기본 상식. 여러분 인플레이션 뭐예요? 물건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높아지는 거야. 맞아. 왜? 돈이 많아지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이 있었어. 그리고 사과 10개가 있었다? 이거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자. 100만 원에 사과 10개야. 그러면 여러분 사과 한 개는 얼마 정도 돼?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되지. 근데 돈이 많아져.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더 많아졌어.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사과는 여전히 10개야. 그럼 여러분 사과가 여전히 한 개 10만 원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사과값은 어떻게 돼? 20만 원이 되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어떻게 돼?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양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야? 그 물건의 품질이 좋아? 아니야.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이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물건값이 오르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주제를 파악한 필요는 없지만 이 화폐가 많아짐에 따른 문제 그치? 정부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읽고 여러분 그냥 주제보다는 그냥 문제 상황이다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가볼게.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이 it이 뭘 받겠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겠죠. 즉 이러한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상황은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 여러분 deprive A of B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어. 우리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죠. A에게서 뭘 빼앗다? B를 빼앗다라는 표현. 그치? 즉 정부에게서 뭐를 빼앗아? 그들의 힘을 빼앗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힘? 돈의 공급을 expand, 마구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빼앗는 거래. 근데 어떤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준까지 돈을 막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 힘을 빼앗는 거다라는 거죠. 저 뭐예요? 일단 저기 가 계세요. 태연아, 모의고사 보세요. 저 시험 치료.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정부에게서 힘을 빼앗는 방식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아까 이 it은 뭐였죠? 문제 상황이었지.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 방식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순서 문제에서는 대명사 중심으로 아까 우리 디스도 대명사였죠?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 계속 우리 이 대명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왔어. 그래서 이 대명사를 잘 보셨으면 여러분들 답이 2번이다라는 거 금방 파악하셨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제시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지금 핵심이었죠. 이 이유는 결국 뭐였어? 문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 돈 대신에 어떤 것들을 사용해? 금, 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이 way는 뭐겠어요? 당연히 해결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해결책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도 없었어. 그냥 단순히 문제 푸셨을 때는 이 it이랑 그리고 이 way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상충되는데 주격보인데 지금 둘이 성질이 너무 달라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빠르게 2번 표시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명사를 좀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라 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번 세교재 한번 보실게요.
우리 새로 받으신 교재 요약문 빈칸이거든요. 한번 펴보실게요. 숙제하시고 여러분 앞에 요거 표시하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 완료 이렇게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제 이게 5번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5번으로 바꾸시고 숙제하시고 여기다가 완료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3번입니다. 우리 3번 문제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3번. 다 푸셨어요? 아직? 아직. 얼마나 시간 드리는데요?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푸신 방식이랑 제가 푸는 방법이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요약문 빈칸은 지금 이 빈칸 밑에 A, B를 우리가 찾는 거다 여기 위에서.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이 A랑 B가 만약에 요렇게 있다? 그러니까 글이 이제 서본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끝나. 그러면 솔직히 이 결론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출제자는 지문을 내고 여기서 A, B를 요약문으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 A, B가 현실적으로 이 지문 서본결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클까? 결론? 그럼 결론의 몰빵? B. 그렇죠. A랑 결론이 되겠죠. 그쵸?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A, B를 파악하시면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B, A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셔. 선생님 정확한 이 A의 경계가 어디냐? 뭐 대충 뭐 요렇게라고 한다면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첫 세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B의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무조건은 아니다. 높은 경우의 수로 이제 정답률이 그렇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다양하게 이제 미쳐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A,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A, B가 조금 이제 앞쪽에 몰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항상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운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첫 세 문장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안 했냐면 이 요약문을 먼저 안 읽었어요. 저는 여기 먼저 읽는 거 완전 비추. 이 요약문이 여러분 지금 빵꾸가 두 개나 있어. 하나도 아니야. 그죠? 이 빵꾸가 두 개 있는 이 문장을 읽어봤자 우리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 좀 하시기보다는 그냥 바로 위에 세 문장 끊고 A를 찾아주신다. 자, 일단 첫 번째 importance, 두 번째 neuroscience, 그 다음에 세 번째 decision making 까지 읽고 우리가 A를 파악한다. 그다음에 파악이 됐다.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문장 가셔서 우리가 B를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가보실게요. 이 감정의 연구라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의 연구라는 거, 즉 지금 뭐랑 뭐를 묶었어? 감정과 의사결정이 두 가지, 그치? 이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지금 뭐다? considerable,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 여러분 여기 우리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하면 하나의 무슨 취급? 형용사 취급됐다. 그래서 considerable 하면 상당히 라는 뜻,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다? 이 의사결정이랑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거지. 즉 이것이 포함하고 있어야 뭐를? application, 적용을 포함하는데요. 뭐에 대한 적용? 다양한 도구에 대한 적용, 이걸 포함한데, 근데 이 다양한 도구라는 거 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이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도구래. 자, 여러분 우리 offered 하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provided의 의미야. 또는 offered.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감정과 그리고 의사결정, 이 두 가지의 연결성을 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가보실게요. 한 가지 중요한 스트림, 흐름이죠. 그쵸? 어떤 흐름? literature. 여러분 literature 하면 뭐예요? 문학. 네, 글자와 관련된 이 문학이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과 관련된 중요한 흐름, 그치? 이것이 examine, 연구한다 그랬어.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사람들을 연구한대.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미드가 설명해 준다. 뇌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뭐를 연구하냐면 how 의문사, 주어, 동사 문장입니다, 여러분. 동사가 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것의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이 특정한 뇌 일부분의 손상, 데미지, 그치? 근데 뭐라고 알려진 부분이 손상되어진 거야? 우리 PP 분사가 파트를 꾸며주네요. 어떤 부분? 담당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be responsible for 이거 꼭 알아두자.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담당하다. 그래서 뭐를 담당하는? 특정한 커그니티브,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래, 뇌에.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되면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의사결정에. 즉 어떻게 이 뇌손상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뇌손상 당한 사람이랑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그제민의 지금 목적어가 몇 개? people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가 how 간접 의문문이었어요. 그래서 how 이렇게 끝까지 묶어주세요. 그래서부터 여기까지가 how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한다? 우리 뇌과학적으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의사결정과 그리고 감정.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감정 부분이 손상이 된 거야. 이 인지 기능이라는 건 감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독해 잘 하시는 방법. 왜 갑자기 인지 기능?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보다 지금 의사결정에 미친다라고 한 거 있잖아. 그 의사결정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손상된 사람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 문제 읽었는데 아직 실험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읽어줘 보실게요. 그래서 이 연구 중 한 예가 바로 누가 수행했냐면 누구의 워크 연구냐면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의 연구래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누구냐면요. 대절을 발견한 사람이래. 즉 대절에 우리 when 부사절이 끼 잡고 들어가 있어요. 어디까지? is damased까지. 그래서 이 뇌의 감정적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줄인다라는 거야. 뭐를? 의사결정의 efficacy, 효과를 줄인다라는 거야. 끝났네요. 여러분 끝났어요. 일단 this is make 끝까지 닫아주세요. 대절. 여러분 지금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어? 의사결정 떨어진다. 뭐 때문에? 감정적인 결여 때문에. 그쵸? 지금 여기가 핵심이죠? 연구 결과가 뭐예요? 의사결정의 효율성 떨어뜨린다. 뭐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됐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법문장, 두 번째 문장이 here, 여기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까먹기 전에 우리 위에다가 A 부분 한번 정리하실게요. 지금 여기가 A였지? 이 A 부분의 핵심은 뭐다? 실험 결과였어. 어떤 실험 결과? 감정의 결여는 뭘 줄인다 결국? 의사결정의 효율을 줄인다. 감소.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죠. 효율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그치? 다음에 여러분 우리 B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의사결정 효율 감소. 되세요? 네. 가보자. 여기에 대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대. 뭐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냐면 바로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모델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뭐로써? 자, 여기서 여러분 모델화 되어진다 막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뭔가 개념으로 굳어진다 이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가 되다. 그러니까 이 be formed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의사결정이 형성되어지는데 뭐로써 형성되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뭐로써? stoic 하면 무슨 뜻? 냉정한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 냉정한이라는 뜻을 몰라도 여러분 unemotional 얘는 콤마 찍고 같은 병렬 구조니까 당연히 동일한 소재겠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까는 뭐라 그랬어? 감정? 의사결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뭐다? 의사결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문장 전체 대수를 받았어. 그치? 바로 뭐냐면 주어가 동사는 이유야 그랬어. 즉 의사결정이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야. 뭐 하는? 옵티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라는 거죠. 이 의사결정은 자고로 말이야 냉정해야 돼. 감정이 없어야 돼. 그래야 최적이야. 그래야 굿 좋은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아까 우리가 찾아낸 A랑 같은 선상이야? 다른 선상이야? 다르죠? 뭔가 좀 다른데? 얘를 완전 뒤집은 내용인데요. 일단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 그러나 그 증거라는 거. 여러분 이 증거는 뭐예요? 앞문장 전체다. 그럼 여러분 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얘는 뭐였어요? 감정의 결여. 이거 뭐에 좋다? 의사결정에 좋아. 의사결정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라는 거지. 의사결정 굿. 그치? 그래서 이러한 증거라는 게 대절을 보여준다 그랬어.
뭘 보여준다? 이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또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보여준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네? 보세요. 감정이라는 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까 어디였어요? A였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공통점 찾아야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미 A는 얘로 세팅이 됐어. 그치? 그럼 B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얘랑 다른 소재거리가 중요하겠죠? 혹은 다른 주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대절 두 번째 문장은 약간 A랑 똑같은 애였어. 그치?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결여라는 거, 이게 의사결정을 높인다라고 여겨진다라는 어떤 하나의 통념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팩트다. A가 팩트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여러분 B에는 사람들이 종종 이 감정 결여라는 거 의사결정에 있어서 왠지 좋은 거 같아. 되게 냉정하니까 의사결정 냉정하게 해서 더 좋은 거 같아 보여 라는 부분이 B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서 A, B 골라주시는 거야. 그래서 A가 주제, B가 뭐가 돼요? 주제랑 반대되는 거 골라주시면 된다. 가보실게요. 이 뇌의 감정적인 부분, 어떤 일을 하는, 뭐랑 관련된 일을 하는 거야? relation with deliberate part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deliberative 꼭 이거 알아두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숙고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숙고적인이라는 게 뭐야? 인지적이라는 거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cognitive랑 동의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와 관련된 부분, 뇌에 이 부분이 주어 동사한다 그랬어. 뭐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까? 우리 그래 주제가 뭐예요? 높인다죠. 그쵸? 그러면 강화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좋은 단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A에 나쁜 단어들 다 빼주세요. 지금 hinder 하면 방해하다. 인해서 강화하다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하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인핸스 강화시키다 괜찮죠? 그 다음에 hinder 방해하다.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부정이니까. 그래서 2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로 가주세요, 여러분. B 뭐 골라라? 우리 주제랑 반대되는 거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통념.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 즉, 이 전통적인 이코노믹, 경제학의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왜 갑자기 전통적인 이 경제학, 나 이 부분 안 읽었는데 당황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B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은 감정에 대한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지. 그럼 여러분 B에는 A랑 같은 단어가 들어갈까? 반대 단어가 들어갈까? 반대 단어. 맞아요. 부정적인 단어 골라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 우리 2번, 4번 중이었죠? confirm 하면 얘는 긍정이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confirm. 확신하다 또는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동의하다 이런 뜻도 있죠. 확신시키다, 그죠? 다음에 counter 하면 어디에 대응하다, 반하다. oppose랑 똑같아요. 여러분 답이 몇 번?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B에서의 핵심을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잘 골라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B에는 A랑 반이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아셨을 거다라는 거. 요렇게. 네. 됐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distort 하면 무슨 뜻이에요? 3번 B. 왜곡시키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denies 1번의 B는 부정하다. 다음에 B의 5번은 approves 무슨 뜻?
승인하다. 그치?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문제도 한번 그렇게 잘 풀어보세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